그게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자기 대답 쓰면서 다 같이 보면서 막 이제 공유를 하는데 중상 정도 이상만 하고 나머지 학생 한 80%는 버려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한 수준 있잖아요. 이 정도의 집을 사서 자동차를 사고 여행도 좀 가고 뭐 이렇게 무난하게 노후 대비한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20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자기 대답 쓰면서 다 같이 보면서 막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마이너스인데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러고 했는데 뭐 "친구한테 조금 빌린다. 부모님한테 용돈을 좀 가불한다. 그리고 쬐끔 모아둔 돈으로 쓴다." 고 정도 대답이 나오고 다행히도 뭐 "대출을 한다." 이런 경우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리얼하게 이게 안 갚았을 때 어떻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입시 같은 거 보면 스카이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유튜브 같은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중상 정도 이상만 하고 나머지 학생 한 80%는 버려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돈 관리에서도 상위 한 10% 정도까지에 대한 이야기들만 굉장히 많고 10%도 아니고 1% 5% 여기 같아요. 나머지는 진짜로 이렇게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이 투자한 거나 그리고 사회초년생들도 돈을 뭐 한 300만 원 벌어도 그 자산 관리한 내역을 보면 그렇게 막 광풍 같은 주식 투자나 그렇게 해서 돈을 막 엄청 불리거나 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요만큼씩 죽을 때까지 벌어요. 그리고 고만큼만 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만큼 벌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돈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소득을 버는 시기는 한정적이고 근데 돈 쓰는 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 소득과 지출의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 불필요한 거를 좀 덜 쓰고 돈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돈이 부족하면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돈 관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다 쓰면 나머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 벌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쓰기. 그리고 불필요한 거를 줄이고 돈을 뒤로 미루는 게 돈 모으기인데 저축은 사실은 돈을 불리는 건 아니고 보관 정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장 큰 단점이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게 단점인데 그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물가 상승 이상으로 내 돈을 방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선택이 돼서 돈을 불리는 투자 영역도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이라는 것이 돈이 흐르는 게 금융인데 여유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흐르는 게 금융이고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대출이기 때문에 돈 빌리기도 굉장히 기본적인 영역으로 잘 알아야 되는 영역이고 돈 뭐 나누기 그런 기부 같은 것도 하고 내 돈을 잘 지키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20 대의 경우에는 이 내 돈 지키기에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군부대를 가거나 하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100 명에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친구끼리 아니면 부대 내에서 사기 같은 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투자성이거든요. "나 뭐 50만 원 빌려주고 너가 그 돈을 못 쓰니까 내가 한 20% 이자 줄게. 그 정도면 보상이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대 내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조금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특히 20 대들은 그 주역이나 이런 데 보면 "젊었을 때는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선택을 피하는 것만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 대는 특히 내 돈을 잘 지키는 거 그렇게 그런 유혹에서 나를 이렇게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나쁜 선택을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잘해야지 '돈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거는
벌기랑 불리기. 그래서 상위 10% 정도까지는요. 내 노력과 이런 걸로 내가 상상한 수준 있잖아요. 이 정도의 집을 사서 자동차를 사고 여행도 좀 가고 뭐 이렇게 무난하게 노후 대비한다. 그러면은 벌고 쓰고 모으고 약간의 불리기 그리고 감당 가능한 데서 대출하고 요 정도로는 그 상위 10% 정도의 인생 펼치는 거는 시간의 힘으로 다 가능하더라고요, 노력을 하면. 그런데 완전히 극상위권 부자분들을 보면 진짜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 진짜 돈을 엄청나게 불리거나 이렇게 돈의 레벨은 또 다른 영역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바잘되는 거는 아니었고요. 진짜 워라밸이 없었어요.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 진짜 뭐 여행 가고 뭐 할 시간도 없이 맨날 막 일만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뭐 여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로 망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운도 생각보다 중요하긴 해서 그 교수님들도 보면은 저 뭐 전라도에 그 이렇게 교수로 계신 분, 뭐 충청도, 그다음에 서울 뭐 이렇게 그래서 20년 전에 집을 샀는데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는 또 어느 정도 운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극상위권으로 가는 데는 벌고 불리는 거. 그래서 그게 고르려고 하면은 그 두 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는 학생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그 만다라트로 그 나의 목표를 진짜 하고 싶은 걸 가운데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하위 목표들을 하고 실천 그런 것들을 쓰면서 만다라트를 이제 수업 시간에 거의 의무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꽉 채우기 너무 힘들다고 막 되게 괴로워하면서 다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20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었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엄청난 실천력이 아니고 매일매일 소소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또 그 목표를 쓰는데도 그냥 이렇게 뭐 선생님 되기 뭐 하면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고 토익과 뭐를 뭐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쓰긴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근데 어떤 학생은 진짜로 '와 이 친구의 미래는 너무 궁금하다.' 이런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축산학과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화 해 가지고 아주 잘 크게 키우는 게 자기 목표래요. 그래서 1 학년 학생인데 그 만다라트에 축산업으로 해서 다 꾸몄는데 한 5 년 10년 뒤에 어떻게 클지가 너무 매력적인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쓰면서 '아 이거는 해야 내가 크겠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그거는 의무 과목은 없으니깐 시간을 내서 꼭 하면은 좀 점프업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대략이라도 정해지면 저도 그랬지만 뭐 월급 엄청 적게 주고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들어간 데서 거의 한 10 년치를 다 배우고 왔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기 왜 들어가냐?"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서 배운 그 1 년이 완전 신의 한 수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지름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거 말고 '아 내가 요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고거를 잘 좀 이렇게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거는 건강, 행복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돈이 들 수도 있지만 돈 없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그 학생들한테도 이루고 싶은 목표를 그 재무적인 돈과 관련된 목표랑 돈과 관련되지 않은 목표도 쓰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적으면서 돈과 관련되지 않은 목표를 적을 때 되게 행복해하거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도 생각보다 돈과 상관없는 거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여튼 돈이 있어야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1,000만 원 모으기, 5천만 원 모으기 이렇게 액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를 다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 역량 조사 2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에서도 나오는데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목표가 생겨야지 나한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금융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부자가 될 거야.' 이거는 약간 너무 이상적인 거잖아요. '공부 안 하고 나 서울대 간다.' 약간 요런 느낌이고 난 1억을 모을 거야. 그러면 뭐 '부자가 될 거야.'보다는 괜찮지만 90살, 100살에 1억 모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간과 액수 설정이 돈의 목표 설정 뭐 이런 거에선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1억을 모을 거다. 그러면 한 달에 200 얼마씩. 근데 뭐 3년 안에 1억 모을 거야. 그러면 한 350만 원 이상을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월급의 전부로 3년 안에 1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나?' 이런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기간과 액수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돈으로 모은 다음에 '그걸로 뭐 할 거야.' 이거를 정해야지 막 이상한 리스크 큰 잡코인이나 막 이런 거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것도 아주 세세하게 인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인제 주식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생이 6 개월 동안 알바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학교 근처에 보증금 월세 자취방을 구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차곡차곡 모아서 그 원금이 손실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조기 졸업을 하고 빨리 취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걸 리스크 큰 데다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원금이 많이 깎이면은 내 뒤에 목표가 다 물음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간이 너무 짧거나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 26주 적금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과 액수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요런 게 나와야지 '어떤 금융 상품으로 을 택하는 게 나한테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인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대학생들도 그렇고 코로나 이때부터요. 코로나 전에 수업할 때는요. 돈에 대한 목표 중에 자동차 사기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부터 20대 초반부터 내 집 마련, 뭐 독립자금 마련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 순으로 되게 많고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증금 월세에 전세 뭐 대출 끼고 전세를 하는데 내 집 마련은 너무 물음표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막 사회초년생들은 1억이 뭐예요.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1억 모으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인젠 아주 하이 리스크의 코인이나 막 선물까지도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인제 뭐 부동산 특강을 듣거나 하면은 질문이요.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부모님의 그런 상속 증여를 부모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거를 받아서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꼼수 막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 돈이 없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시간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제일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기 때문에 쪼끔 더 일찍 돈 관리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 200, 300은 지금은 엄청 큰 돈으로 보이지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또 이렇게 더 금방 벌 수 있는 또 소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투자 그래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좀 잘 갖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냥 믿고 오케이 하고 좀 낮게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집값이 사실 너무 높은 거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1억 5천 2억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좋은 동네에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 통장이나 이런 세팅을 하고 싶은데 다 헤매고 있긴 하거든요. 집을 사기도 언제까지 모아야 될지도 모르고 대출을 연끌을
하기에는 내가 만약에 이 직업을 잠시라도 잃으면은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거비 같은 것도 뭐 보증금의 월세나 요렇게 들어가면 주거비가 월 100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면 또 돈 모으기도 어려워지고 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이긴 합니다. 저도 인제 돈 관리에 관심이 많았어서 '내 소득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나. 저축하고 지출하나 별 상관없을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납니다. 소득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면 그거는 저축이 아니고 쓰다 남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소득에서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한 달에 이만큼 쓰는 게 맞구나.' 그러면은 요만큼 내가 저축 여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자동이체로 먼저 확 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로 지출을 해야지 생각보다 저축 액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저축을 다 한다고 막 손을 들더라고요, 90% 이상이. 그래서 '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막 이랬는데 그 과제물을 딱 받아보는데 2만 원, 3만 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저축이 아니고 쓰다 남은 돈인 거죠. 그래서 지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설정이거든요. 근데 블럭이 이만큼 있는데 소득 블럭이 있는데 이만큼 떼서 요만큼만 써야겠다라는 거를 정해야 저축 투자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예산 설정을 할지 이거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계부를 쓰거나 하더라도 그 예산이 없이 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막 그 책 같은 데서 가계부 쓰라고 해 가지고 막 엄청 한 5년 이상 열심히 썼는데 그냥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가계부를 왜 쓰라는 거야?' 막 이랬는데 예산 설정을 하고 고거에 맞춰 잘 쓰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설정하고 선저축. 네, 그래서 모든 전문가가 돈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선저축, 후지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2 시간 특강을 가도 지출 관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안 되는 거를 알아서 시간을 할애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만 들으면 "에이 다 알아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해 보라고 하면 다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해 봐야 되거든요.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카드 내역서 2 개, 3개 뭐 5개 쓰시는 분들은 그거 다 해 가지고 프린트한 다음에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교통비, 식비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얼마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카테고리 중에서 그 자동이체로 매달 빠져나가는 게 고정 지출, 그다음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변동 지출, 그리고 특별 지출도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1 년에 예측 가능하게 나가는 것도 있고 예측 불가능하게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따로 모아두지 않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고금리의 생활비 대출을 받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은 따로 모아 놔야 되는데요. 고런 거를 가지고 인제 한 달에 얼마 쓸지 예산을 설정을 해 보는 거죠. 근데 학생들을 보면 고정 지출은 거의 없긴 해요. 거의 아무것도 그냥 부모님이 휴대폰도 다 내주시긴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변동 지출이긴 한데 그 어떤 학생은 쓰라고 했더니 갑자기 놀라면서 이렇게 편의점, 밥 편의점 해 가지고 편의점을 하루에 5번 7번을 가서 근데 3,000원 5,000원 막 이러니까 "아 저는 별로 안 써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합쳐서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티끌모아 티끌 아니에요. 생각보다 태산데요.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이 그래서 "허허허 저는 편의점 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샀니?" 그랬더니 갑자기 또 놀라면서 "다 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만 20만 원어치 샀거든요. 그냥 물만 산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정수기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텀블러 들고 다니면은 20만 원으로 다른 데 갇히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고렇게 나만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거를 얼마큼 쓰는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들 쓴 거 보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그 답을 못 찾았는데 가계부를 쭉 쓰고 보니까 1일 1 배달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돈을 거의 안 써요. 다 주변 사람들 사주고. 근데 그게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았던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줄일 수 있는 걸 찾는 게 지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